보면 이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 보자. 위에 문제.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인데 x에서 x로의 함수래. 이런 말 자주 볼 거거든? 지금 집합 x가 아까 내가 말한 걔잖아? 그러면 뭐야? x에서 x로의 함수다라는 말은 집합 x가 정의역도 되고 공역도 된다는 얘기지. x에서 x로의. 앞에 x가 정의역, 뒤에 x가 공역이란 뜻이니까. 그지?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x 값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 y 값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뭐 딱히 어려운 뭐 대단한 그런 건 아니야 얘들아. 근데 집합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돼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를 했으니까 앞에 x에서가 정의역을 말하는 거고 x로의가 공역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 함수 fx가 ax 플러스 b래. 근데 중요한 거 있지? a가 0보다 크대. 뭐다? 증가함수다. 이때 얘가 1대1 대응이래. x랑 y가 겹치면 안 되고 y가 남아도 안 된대. 그치?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야? 증가함수니까 x가 작을 때 y도 작아야 되고 x가 클 때 y도 커야 돼. 근데 y가 남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함수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건 함수라는 얘기잖아. x는 애초에 남으면 안 되잖아. x가 y랑 모두 대응을 해야 돼. 근데 x가 작으면 y도 작고 x가 크면 y도 커야 돼. 근데 y는 남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뭐야? x가 제일 작은 마이너스 1일 때 y도 제일 작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x가 2일 때 제일 큰 2일 때 y도 제일 큰 2여야 돼. 이 얘기 아닐까? 이해됐니? 그래서 이 fx는 마이너스 1,1과 2,2를 지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걸로 구하면 문제에서 뭐 a, b 구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요 두 개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던가 얘네 둘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풀던가 뭐 편을 뜨면 되겠지. 직선의 방정식 만들자. x증가량 3, y증가량 3. 기울기 1이네. 기울기가 1이고 얘를 지나면 뭐 어렵지 않게 y는 x라는 걸 알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a가 1인 거고 b가 0인 거니까 a에서 2b를 빼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괜찮니? 잘했네. 15번의 정답 4번, 17번의 정답 1번. 요건 잘했고 13번 얘기만 좀 해보면 자 13번에서 1대1 함수를 떠올리면 1대1 함수가 되냐 안 되냐는 얘들아 딱 머릿속에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돼. 1대1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1차 함수는 되고 2차 함수는 안 된다. 요것만 머릿속에 담고 있어. 1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맞고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왜? 얘는 하나의 y값에 모든 x값이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얘는 겹치잖아. 그러니까 이런 2차 함수 같은 느낌의 그래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직선이든 곡선이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잘 들어봐, 내 말.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건 이렇게 생겼건 증가함수건 감소함수건 어떤 하나의 함수 안에서 증가밖에 없거나 감소밖에 없지. 그러니까 증가함수야. 그럼 올라가. 계속 올라가. 올라가면 지나갔던 y값을 다시 지나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 유라야? 없지. 감소함수야. 계속 내려가. 함수값이 계속 내려가. 언젠가는 그러면 한번 지나갔던 y값을 다시 지날 일이 있을까? 없지. 근데 2차 함수는 잘 봐.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감소하는 곳이고 여기는 증가하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딱 지나는 순간부터 올라가. 이거잖아. 그러면 내려가면서 지나갔던 y를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다시 지나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y가 겹치는 거야. 이거인데도 마찬가지겠지. 올라가면서 지나갔던 y값을 내려가면서 다시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어떤 함수 안에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있다면 얘는 절대로 1대1 함수가 될 수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fx가 두 가지 식으로 갈리는데 하나는 ax-1이고 하나는 3x-1이래. 뭐 얘는 0 이상일 때 쓰고 얘는 0 미만일 때 쓰래. 다 필요 없어. 뭐야? 얘가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감소함수라면 이렇게 될 거야. 0보다 작을 때는 증가함수야. 근데 0보다 클 때는 감소함수야. 그럼 올라갔다 내려가게 되잖아. 그럼 y가 또 겹치겠지. 2차 함수 느낌의 모양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절대 안 되지. 그 말은 얘는 얘가 증가함수기 때문에 얘도 증가함수여야 돼. 그래야 지나갔던 y를 다시는 안 지나지. 그래서 얘가 증가함수기만 하면 돼. 그러므로 a는 0보다 크면 되겠다. 가 결론이야. 됐니? 얘들아?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6번. 요거는 숙제로 하면 아마 어려울 거야. 16번 하나만 풀고 갑시다. 잘 생각해봐, 얘들아. 방금 내가 했던 걸 힌트로 생각해봐. 2차 함수야. 2차 함수인데 1대1 대응이래. 야, 2차 함수는 1대1 함수도 안 되는데 1대1 대응이 된대. 근데 정의역을 잘 보면 왜 그런지가 보이지. 정의역을 잘 보면 얘가 2차 함수인데도 1대1 대응이 왜 되는지 알겠다 싶어야 돼. 2차 함수가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올라갔다가 내려가 또는 내려갔다가 올라가기 때문이야. 꼭지점을 중심으로. 근데 그럼 그 2차 함수 중에서 정의역으로 인해서 그 그래프가 딱 반쪽만 그려진다면 상관없잖아. 증가만 있잖아. 또는 감소만 있잖아. 이러면 1대1 함수, 1대1 대응 가능하지. 그러면 남은 부분이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만 파악하면 문제는 어렵지 않지. 그리고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나눴던 이유는 뭐야? 증가함수라면 x가 작으면 y도 작겠지. x가 크면 y도 크겠지. 말한 대로 2차 함수는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절대로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1대1 대응이래. 안 되잖아 원래는. 근데 정의역을 보니까 x가 1 이상이어야 된대. x가 1 이상이래. 근데 애초에 얘는 꼭지점의 x좌표가 1이거든. 그러면 x가 1 이상이라는 거는 이 2차 함수의 절반이 날아간 거야. 여기서부터 있는 거지. 야, 그러면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 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아닌 거지. 그냥 생 증가지. 그러니까 가능하지. 그러면 가능해지지. 되는구나. 근데 y 값을 보니까 y는 2 이상이래.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야. y도 남으면 안 돼. 근데 얘는 증가하는 구간이야.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고 해서 x가 작으면 y도 제일 작고 x가 제일 크면 y도 제일 크다며. x가 제일 작을 때 1이잖아. y가 제일 작을 때 2잖아. x가 제일 작을 때 y는 제일 작아야 돼. 왜? 증가함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작은 점 아니야? 여기가 무조건 1,2여야 돼.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쓱 집어넣어주면 (3이) 나오더라. 요거야. 요게 얘들아 엄청 중요하다. 이 문제도 지금 같이 풀긴 했고 뭐 맞은 사람도 있지만 2차 함수가 원래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되지 않지만 이때는 이런 상황이라면 가능한 거야.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를 안 줬어. x의 범위를 안 줬어. x의 범위를 안 주고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라고 해서 그럼 너희는 기본으로 뭘 깔고 가는 거야? 이때 정의역인 x값은 무조건 꼭지점의 x좌표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라고 깔고 가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딱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함수 쭉, 지금 함수의 종류하고는 거거든?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 좀 나가보자. 다음 시간에는 아마 숙제가 좀 많지 싶네. 오늘은 처음 나가는 단어니까 좀 기본적인 내용 설명할 게 좀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숙제가 많을 거야. 이번 숙제 없을 때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숙제 없을 때 오답 정리 좀 해. 알지?